안녕하세요. 리치서밋입니다. 2010년 5월 22일 한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포럼에 글을 올립니다. 피자 2판 사주실 분 비트코인 1만 개 드립니다. 당시 사람들은 비웃었죠. 야, 그 디지털 쓰레기로 배나 부르냐? 고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파이코인으로 쌀을 사고 중국에서는 파이코인으로 자동차 키를 건네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파이코인으로 학비를 내고 터키에서는 파이코인으로 월세를 냅니다. 2025년 3월 파이 네트워크는 첫 번째 오픈 메인넷 이벤트 파이페스트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5만 8천 개 상점에서 파이코인 결제가 터졌죠. 그리고 2026년 1월 지금 상점은 7만 8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격 얼마냐며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는 사이 전 세계 12만 명의 사장님들은 이미 파이코인을 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호화폐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폐 전쟁의 서막입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비트코인 포럼 비트코인 토크는 지금 보면 웃긴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GPU 그래픽카드 팝니다. 비트코인 받습니다. 중고 노트북 교환해요. 비트코인으로요. 제 그림 그려드려요. 비트코인 주세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0.1달러에서 10달러 사이를 오락가락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돈이라고 부르기 민망했죠. 그냥 물물 교환용 쿠폰, 게임머니 그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실물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고 비트코인으로 호텔을 예약하고 비트코인으로 중고차를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비트코인은 1000달러를 돌파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요? 2025년 3월 14일 파이데이를 기념해 파이 네트워크는 일주일간 파이페스트 2025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소름 돋습니다. 등록 판매자 12만 5천 명, 그중 활성 상점 5만 8천 개, 전 세계 180만 명이 맵 오브 파이를 탐색하며 4만 5천 건의 리뷰를 남겼습니다. 베트남의 한 쌀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이코인 500개를 받고 쌀 20kg을 팔았어요. 은행 없이도 장사가 됩니다. 중국의 한 중고차 딜러는 소형 전기차를 파이코인 5만 개에 팔았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학교는 파이코인으로 수업료 납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지금 상점은 7만 8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 말 홀리데이 캠페인 기간 동안 구 트위터에는 바터 인증이 쏟아졌죠. 베트남 쌀, 중국 차량, 터키 월세,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결제 인증 사진들. 이거 2012년 비트코인 포럼과 똑같은 그림 아닙니까?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 이론을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작은 움직임이 아니라 거대한 폭발로 변합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초기 채굴자는 약 6천만 명입니다. 하지만 KYC를 통과한 사람은 1750만 명. 그중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180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의 3%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3%에 속해 있습니까? 이 3%가 무섭습니다. 이들은 매일 앱을 열고 지도를 확인하고 상점에 가서 파이코인 결제를 시도합니다. 이들은 파이 네트워크의 전도사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2년 당시 비트코인 지갑을 가진 사람은 수만 명에 불과했지만 그중 실제로 거래하는 사람은 몇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천 명이 비트코인 생태계를 지탱했죠. 2026년 지금 세계 경제는 혼란스럽습니다. 달러는 여전히 강하지만 신흥국 통화는 불안합니다. 터키 리라화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아르헨티나 페소는 매년 100% 이상 인플레이션을 겪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은 대안을 찾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같은 지역에서는 파이코인이
제2의 달러처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신용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파이코인을 쓸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냉정하게 데이터를 봅시다. 파이페스트 2025엔드 2026년 현황 2025년 3월 활성 상점 58K, 등록 판매자 125K, 2026년 1월 활성 상점 78K 이상 35% 증가, 활성 유저 180만 명, 맵 오브 파이 리뷰 45K 이상, 가장 많이 거래된 품목 식료품, 의류, 전자제품, 서비스업. 이걸 2012년 비트코인과 비교해 볼까요? 2012년 비트코인 생태계 활성 상점수 약 1,000개, 활성 유저 추정 5만 명, 총 거래 건수 월 수천 건. 파이 네트워크는 비트코인보다 상점수가 50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이 네트워크는 6천만 채굴자로 시작했고 비트코인은 수만 명에서 시작했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왜 가격은 0.21달러밖에 안 되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2026년 1월 7일 기준 파이코인 가격은 0.21달러입니다. 왜 이렇게 낮을까요? 답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입니다. 현재 순환 공급량은 83.8억 파이코인입니다. 시가총액은 17.4억 달러로 암호화폐 순위 53위죠. 1일 거래량은 108만 달러. 솔직히 말하면 아직 얇습니다. 게다가 2026년 1월에만 1억 3,400만 개의 파이코인이 추가로 언락됩니다. 연간으로는 12.4억 개, 순환량의 약 15%가 풀리는 겁니다. 이게 단기 가격 압력입니다. 그럼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언락 직후 파이코인은 12%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0.20달러 지지선을 지켜냈습니다. 왜일까요? 실수요가 매도 물량을 흡수했기 때문입니다. 7만 8천 개 상점에서 매일 식료품, 차량, 학비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트남 쌀 가게, 중국 중고차 딜러, 나이지리아 학교. 이들은 파이코인을 받아서 바로 다른 상점에서 씁니다. 이게 실수요입니다. 비트코인이 2013년 1000달러를 돌파할 때 결제 가능한 상점은 전 세계에 1만 개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투기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샀죠. 파이코인은 이미 7만 8천 개 상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가 가격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응우엔 씨는 말합니다. 파이코인으로 쌀을 팔면 은행 수수료도 없고 환전 걱정도 없어요. 바로 다른 가게에서 파이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죠. 이게 실수요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실생활입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지금도 X의 파이바터몰 계정에는 실시간으로 바터 인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트남 쌀 500 파이코인, 중국 중고차 5만 파이코인, 터키 월세 1200 파이코인. 이건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다. KYC가 느리다. 앱이 불편하다. 완전한 메인넷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KYB 인증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슈퍼노드는 28개밖에 없어 중앙화 우려도 있습니다. 규제 리스크도 존재하죠. 그런데 2012년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비트코인 지갑 하나 여는데 30분 걸렸습니다. 거래 하나 보내는데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해킹 사고는 일상이었고 거래소는 수시로 털렸습니다. 마운트 곡스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85만 비트코인이 증발했죠. 불편함은 성장통입니다. 초기 기술의 증거입니다. 파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KYC가 느린 이유는 1750만 명을 검증하려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AI 기반 KYC 시스템을 도입해서 백로그를 50% 줄였지만 여전히 느립니다. 앱이 불편한 이유는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는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하세요.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파이코인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미래를 예측해 봅시다. 2026년 하반기 시나리오 활성 상점수 20만 개, 돌파 가능성, 활성 유저 500만 명, 월 거래 건수 1000만 건, 파이코인 가격 보수적 0.4에서 0.8달러, 낙관적 1달러 이상. 0.4에서 0.8달러면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입니다. 1월 언락과 추가 공급량 해소로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실수요가 가격을 방어합니다. 20만 개의 상점에서 매달 1000만 건의 거래가 일어나면 파이코인은 더 이상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결제 수단입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은 가격 변동성이 낮아야 합니다. 0.4에서 0.8달러 구간에 안착하면 파이코인은 비로소 안정적인 화폐로 인정받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실패했습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리고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이코인은 다릅니다. 물론 낙관적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메이저 거래소 상장이 실현되고 기관 투자가 유입되면 1달러 이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남들이 파이 네트워크 스캠 아니냐며 침뱉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 답은 간단합니다. 지도를 펴세요. 맵 오브 파이 앱을 열고 집 근처 상점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서 파이코인 결제를 시도해보세요. 안 되면 사장님께 정중히 제안해보세요. 파이코인 받으시면 저 같은 고객들이 더 올 거예요. 리뷰를 남기세요. 생태계를 키우세요. 2026년 1월, 우리는 역사적 순간에 서 있습니다. 1월 언락 압력, KYC 지연, 중앙화 우려.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7만 8천 개 상점이 파이코인을 받고 있다는 사실, 180만 명이 매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베트남에서 쌀을, 중국에서 자동차를, 아프리카에서 학비를 파이코인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비트코인 피자를 놓친 건 우리 조상님 탓입니다. 그때는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파이코인 결제 지도를 외면하는 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당신의 지갑은 2012년에 있습니까? 아니면 2026년에 있습니까? 리치 서밋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